서울 북쪽 오래된 동네, 골목마다 상수도간의 금속 냄새가 겨울 공기와 섞여 들던 해였습니다. 은주는 34살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책 가장자리에 잉크 번짐을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고 쉼표 하나를 옮기느라 밤이 깊어지면 탁자 옆 전기주전자가 칙 소리를 내며 물을 데웠습니다. 살다 보면 문장도 사람도 고쳐야 할 곳이 보이더군요. 그런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남편 도경을 만난 건 회사 거래처 회식 자리였습니다. 37의 그 남자는 자신을 중견 유통사 인수팀 과장이라 소개했지요. 말투는 낮고 조심스러웠고 평소 꾸밈 없던 은주는 그런 차분함에 마음이 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야근 뒤에 마시는 미지근한 맥주 한 캔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할래? 은주는 생각했지요. 서로 기대어 걸을 수 있다면 그게 사랑 아닐까?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도경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조용한 걸 좋아해서 식장도 가족들만 부르고 싶다고요. 은주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행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모습을 보였고 그마저도 얼굴에 마른 미소 하나 얹은 채로 축의 화합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가까울 수는 없겠지. 은주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 은주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던 날이었지요. 작은 점 하나가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야. 두 손으로 사진을 감싸 쥐던 은주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도경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이왕이면 우리 어머니 아는 병원으로 다니자. VIP실도 있다더라. 그 즈음부터 작은 이상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어느 날 퇴근길에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였지요. 이거 부부 공동 통장 만드는 동의서야. 애 태어나면 돈 쓸 일 많잖아. 은주는 기꺼이 서명했습니다. 다음엔 태아 특약 든 생명보험이라며 또 다른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더군요. 사이사이 그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됐어. 곧 끝나. 뭘 끝낸다는 거지? 은주는 불안했지만 임신 중에 작은 의심으로 집안을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에는 내려와. 배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니? 시골집엔 어른들이 여럿 모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작은 소리를 내며 은주를 위아래로 후쳤습니다. 딸만 낳으면 어쩌나. 우리 집은 대가 끊기면 안 돼. 옆방에서는 고모들이 수군댔지요. 이 집안 아들 귀하다더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은주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뒷마당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은 준비됐지? 산후조리원은 내가 말해놨어. 애만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돼. 은주는 헛기침을 하며 일부러 발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얼굴에 꿀을 바른 듯한 미소를 붙였습니다. 임산부가 밤 공기 맡으면 좋지 않아. 들어가 쉬어.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은주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잔혹하게 흘렀습니다. 배는 점점 무거워졌고 발등은 물을 머금은 공기처럼 부풀었습니다. 도경은 점점 늦게 들어왔지요. 인수팀이 바빠. 해외 바이어가 와서.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말끝에 묻는 냄새는 같았습니다. 술, 향수, 그리고 낯선 사람의 기척. 어느 날 새벽 도경의 휴대폰이 소파 틈으로 미끄러졌고 화면에 미리 보기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빠, 아기 오면 우리도 끝이야? 그럼 나 뭐가 돼? 보낸 사람의 이름은 D-연이었습니다. 은주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건 아니야, 아니겠지. 은주는 내가 본 것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경은 욕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 계획대로 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모 들키지만 않으면 돼. 애만 우리 쪽으로 오면 끝이야.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너머로 들려온 짧은 단어 하나가 세계의 모든 문장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내가 대리모. 하지만 은주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킬게. 어떤 계획도, 어떤 사람도 너를 빼앗아 갈 수 없게. 그 밤 은주는 태동을 느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곧 피눈물이 될 예감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 갑작스런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허리뼈가 벌어지는 듯한 통증 사이로 은주는 겨우 휴대전화를 잡고 도경에게 연락했습니다. 허리 아파. 지금 병원. 그래. 어머니 아는 병원으로 가. VIP실 예약해놨어. 도경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조그마한 탄식들이 흩어졌습니다. 병원 로비는 대리석이 번들거렸고 직원들은 한껏 공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이미 결제하셨습니다. 그 정교한 친절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통은 길고 밤은 더 길었습니다. 허리에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은주는 침대의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아가야. 우리가 만나는 길이 이렇게도 멀구나. 새벽이 새하얗게 열린 즈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입니다. 은주는 눈물에 젖은 미소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달처럼 떨리다 조용히 붙었습니다. 안녕, 우리 아가. 엄마야.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환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행복을 산산이 깼습니다. 도경이 들어왔고 그 뒤로 명품 코트를 걸친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젊은 여자가 뒤따랐습니다. 그 여자는 은주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기가 휴대폰의 그 미리 보기 메시지와 같은 계열이었습니다. 애 낳느라 고생했다. 도경의 말끝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응, 우리 아기 예쁘지?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고개를 획 꺾었습니다. 이혼하자. 뭐라고? 시어머니가 치맛자락을 정리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기가 둔하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애는 우리 집에서 키울 거니까 넌 조용히 나가. 전 이 아이 엄마예요. 은주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낯선 여자가 앞으로 나와 은주의 품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잘 키울게.
거지 같은 집안보다 이쪽이 훨씬 나아. 당신 누구야? 정식 부인은 나야. 그 여자는 콧잔등을 치켜 세웠습니다. 넌 그냥 임시 보관함. 그만. 은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침대 난간이 흔들렸습니다. 도경의 발끝이 은주의 옆구리를 스쳤고 은주가 신음을 토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눈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디서 주둥. 짧은 욕설이 핑 돌았고 은주는 바닥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제발 아기는 제 아기예요. 간호사들이 문가에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장을 불렀고 두툼한 봉투가 탁 소리를 내며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VIP 보호자니까 조용히 처리해. 병원장은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바닥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멀어졌습니다. 이건 꿈일까? 아니, 너무 생생하다. 머리칼이 뜯기는 듯했고 복부의 통증은 다시 진통처럼 몰아쳤습니다. 끝내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 있었고 은주는 산후 속옷 차림에 가운만 걸친 채 복도에 내던져졌습니다. 발밑에 타일이 차갑게 전해졌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보호자 동의 없이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잠깐 마주친 그 눈동자에는 울먹임이 숨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벽은 높았지요. 새벽 공기는 살을 에웠습니다. 피눈물 같은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주는 병원 밖 금속 의자에 앉아 갑자기 비가 흩뿌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끝인가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은주는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의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자가 문을 열고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여긴 이제 우리 집인데? 현관 밖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은주의 주민등록증과 이혼 서류가 덤덤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은 한 달 전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경이 속삭였습니다. 쉽더라. 내가 사인만 잘해줘서. 그 순간 은주는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도경은 웃었습니다. 잘못? 없지. 그래서 고맙지. 계획대로만 흘러갔다면 넌 출산 중에 뭐 알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쳤어. 은주의 내면이 무너졌고 어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문은 쾅 닫혔고 엘리베이터의 거울 속에서 은주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비어 있었고 품은 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찜질방 구석에 누워 쪼그려 들었습니다. 공용 TV에서는 화려한 예능이 떠들썩했고 누군가의 웃음이 멀리서 던져졌지만 그녀에게는 잡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손바닥엔 남은 돈 7만여 원, 휴대전화에는 도경과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산후 냄새가 희미하게 밴 병원 팔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울면 질까봐 울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휴대전화로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작은 구청 건물 3층 공익법률 상담실이라는 손때 묻은 표지판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권진우 변호사입니다. 은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소개팅, 결혼, 명절, 서류, 병원, 폭언, 발길, 머리채, 그리고 문이 닫힐 때의 쾅 소리까지. 변호사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획된 사기, 재산 편취, 폭행, 그리고 영아 인도 거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엮입니다. 그럼 되찾을 수 있나요? 제 아이를.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서류, 계좌 내역, 병원 기록, 그리고 목격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뭐든. 우선 지금 당장 외상으로 진단서를 받으세요. 갈비뼈, 복부, 두피 손상 여부.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 보험 계약서, 문자 캡처도 전부. 그날 오후 은주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엑스레이와 진찰 끝에 흉부 및 복부 타박상, 두피 견인성 손상 의심이라는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진료비를 계산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간호사가 은근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날 죄송했어요. 은주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겁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저희 다 잘려요. 알아요. 그래도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마음이 움직이면 전화 주세요. 은주는 작은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 밤 은주는 도경의 회사 앞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 그는 낯익은 향기를 풍기는 여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D-연 바로 그 번호의 주인 같았습니다. 둘은 손등이 살짝 스치며 웃었습니다. 은주는 그 뒤를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갔습니다. 골목 끝 레스토랑 앞에서 둘은 멈춰 섰고 담배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끝이지? 그 여자 정리된 거 맞아? 응. 출산 끝났고 서류 다 넘어왔어. 보험금만 들어오면 완벽하다니까. 보험금 그거 들켰다간 큰일이야. 걱정 마. 산후 쇼크 같은 건 흔하잖아. 계획대로만 가면. 그 짧은 대화가 밤 공기에 종이처럼 찢겨 날렸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휴대폰 속에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주는 문자를 정리했습니다. 사랑한다로 시작해 동의의 조로 끝나는 메시지들. 그리고 그 끝에 서명. 내 손으로 적었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였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에서 거래 내역 출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체 기록에는 묵직한 금액이 도경 쪽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제3의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이 날짜요. 은주는 손가락으로 콕 짚었습니다. 제가 임신 8개월이던 바로 그날이네요. 서류를 움켜쥐고 나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기는 그날 병동에 있던 간호사예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장님이 봉투 받으셨고 시어머니가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 무서우시죠? 압니다. 그래도 저 혼자서는 못 이겨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전화는 끊겼지만 은주는 그 조금만이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터넷 포털 메인에 화려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혼맥으로 떠오른 차다연, 출산 소감 공개. 아이를 안고 환히 웃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 얼굴은 병실에서 은주에게 미소를 지으며 정식 부인은 나야라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대리모 논란이 요즘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직접 낳았어요. 우리 집의 귀한 아들이에요. 은주는 TV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 댓글 창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라기엔 너무 말짱. 임신 사진 한 장 없네. SNS 보니까 배 사진도 없던데. 여론의 바람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습니다. 은주는 그날의 방송을 통째로 녹화해 파일로 저장했고 댓글 화면도 캡처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자료 폴더는 차곡차곡 채워졌습니다. 증거는 모이면 칼이 돼.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경의 법률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은 부에게 있다. 무단 접근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문장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은주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내가 질까?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예요. 간호사. 은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본 걸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은주는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뜨겁게 올라오는 숨 사이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뒤에 해가 뜨듯 위기의 바닥이 손끝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권진우 변호사는 움직임을 빨리 옮겼습니다. 언론에선 이미 의심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론은 바람이고 판결은 산입니다. 첫째, 녹취 파일. 합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둘째, 계좌 흐름. 셋째, 등기부등본. 넷째, 진단서. 다섯째, 간호사의 증언서. 여기에 방송 인터뷰 영상과 SNS 캡처를 보조로 붙이죠. 그들이 스스로 만든 흔적입니다. 동시에 진우는 기자 한 명을 조심스레 만났습니다. 정의감이 뚜렷하기로 유명한 사회부 기자였지요. 재벌가 대리모 의혹, 출산 기록 허점. 초안 제목이 메신저로 왔습니다. 사실 확인은 우리가 합니다. 다만 원고 실명은 익명 처리. 며칠 뒤 포털 메인에는 다른 톤의 제목이 걸렸습니다. 차다연 출산 기록, 병원에는 없다. 같은 날 다른 여성 출산 확인. 기사 말미에는 작게 그러나 단단한 문장 하나가 붙었습니다. 산모로 기록된 여성은 어씨. 현재 행방은 파악 중. 세상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범죄 아니야? 애는 친엄마한테 돌려줘야지. 여론의 파도가 커질수록 도경의 회사 주가는 휘청거렸습니다.
거래처는 전화를 걸어 이미지 리스크를 운운했습니다. 그 즈음 은주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차다연. 만나자. 도심의 유서 깊은 다방이었습니다. 나무 의자 등받이가 반들거리고 벽식의 초침이 딱딱 시간을 깎아내리는 곳. 다연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첫마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날 병실에서 미안하단 말은 아이를 돌려준 다음에 하세요. 다연이 손가락 사이에 종이봉투를 굴렸습니다. 이건 병원장하고 우리 쪽 변호사 사이 오간 문자 캡처야.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도 있고. 왜 이제 와서요? 나도 무너졌거든. 다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론, 악플, 집 앞 기자들. 오빠는 잠수 탔어. 어머니는 나 탓만 해. 내가 들키지만 않았어도라면서. 은주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증거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알아. 다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돌려줘. 은주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된 연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법이 정할 거예요. 며칠 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병원에 집행됐습니다. 출산 기록의 공란, 보안카드 출입 로그, 그리고 병동 CCTV 백업. 숫자와 로그가 말하는 진실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반전은 화려한 거짓의 벽을 아래에서부터 흔들었습니다. 법원 첫 기일,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은주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권진우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의 차원을 넘어 계획된 조직범죄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해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출산 직후 아기를 강제로 인도받았으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엔 자료들이 차례로 띄워졌습니다. 하나, 도경과 다연의 녹취. 보험금만 들어오면 완벽. 대리모 들키지만 않으면 돼. 둘, 계좌 흐름 도식. 셋,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 넷, 진단서. 다섯, 출입 기록. 여섯, 방송 인터뷰 클립. 피고 측은 버텼습니다. 불법 녹음입니다. 여론몰이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부부간의 다툼일 뿐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화 당사자 일방 녹음은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병원 기록과 출입 로그, 진단서가 객관 증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증인석. 흰 마스크를 쓴 간호사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거짓 없이 말하고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그날 무엇을 보았습니까? 산모가 아기는 제 아이예요라고 말하자 보호자, 피고의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산모의 옆구리를. 간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발로 밀었습니다. 병원장님은 봉투를 받으셨고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의 망치가 탕하고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병원장은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차다연의 소속 그룹은 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도경의 회사는 투자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신뢰라는 네 글자가 증발한 회의실엔 차가운 물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도경의 휴대전화 백업에서 삭제된 대화를 복구했습니다. 어머니, 애만 오면 끝. 보험 설계사랑 통화했어요. 그 여자 산후 쇼크로 보내버리자. 법정에 제출된 그 캡처는 변명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은주는 법정 복도에서 한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꼭 이겨요. 누군가는 목례했습니다. 세상은 가끔씩 낯선 이의 응원으로 버텨집니다. 그날 은주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끝이 보인다. 선고기일 아침, 비 소식은 없었지만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커다란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피고 박도경, 피고 차다연, 그리고 피고의 모함명선. 재판장은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피고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은주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출산 직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아동을 불법 인도받았습니다. 또한 보험 사기를 공모하였습니다. 방청석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첫째, 원고 은주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아동을 즉시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합니다. 둘째, 피고 박도경은 편취한 일체의 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며 셋째, 피고 일동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권고합니다. 탕!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은주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었고, 다음은 안도였고, 마지막은 기쁨이었습니다. 통쾌한 결말이라는 말이 쉬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결말은 수없이 부서지고 묶이고 끌려가던 시간 끝에 겨우 손에 쥔 작고도 무거운 금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한 말씀만요. 은주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리모가 아닙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날 오후 집행관이 동행한 인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유모차 옆에서 다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었고 손등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 안으로 들어왔고 가슴께에서 미지근한 숨이 전해졌습니다. 아가야. 은주는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왔어. 그 순간 세상 모든 소음이 꺼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가 입술 끝에 스쳤습니다. 은주는 현관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헤어진다는 건 어떤 얼굴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다연은 문설주에 기대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연민은 내 아이의 웃음 앞에서 멈춥니다. 그날 밤 뉴스에선 파멸의 낙하가 중계되었습니다. 도경의 회사는
거래처 다수의 계약 해지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그의 인사 기록엔 징계해고 6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시어머니 한명선은 사교계에서 제명되었고 오래 몸담던 자선단체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병원장은 보건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SNS에는 우리 아들과 함께라는 문구가 조롱의 밈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썰렁한 유머를 던졌고 누군가는 분노로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밤 휴대폰을 끄고 아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이제 자자. 한 달 뒤 은주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환받은 재산과 위자료로 가구를 들였고 벽에 따뜻한 조명을 달았습니다. 아기 방에는 구름무늬 모비를 걸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달린 리본이 창문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렸습니다. 권진우 변호사가 집을 찾았습니다. 최종 집행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형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요.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 씨가 버틴 거예요. 사는 게 늘 문장을 고치듯 쉽진 않죠. 근데 고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자는 아이의 손가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지켜.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오래된 레코드판의 스크래치처럼 포근했습니다. 그제야 오래 눌러놓았던 울음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은주의 이야기는 통쾌한 사이다의 반짝임과 함께 한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내일은 또 다른 페이지가 펼쳐질 테니까요. 라디오의 클래식 선율이 방안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은주는 새벽에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리며 오늘도 마음속 독백을 정리합니다. 그날 병실에서 문이 쾅 닫히던 순간의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소리가 겹친다. 아이의 숨, 웃음, 옹알이. 그 소리들이 과거의 폭언과 발길질을 덮는다. 사연을 듣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서류의 글자는 때때로 칼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은 동의는 족쇄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잊지 말아주세요. 증거는 약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패라는 것을요. 캡처, 녹음, 진단서, 로그. 이 모든 것이 모이면 거짓을 넘어뜨리는 곤봉이 됩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한숨 쉬는 며느리들에게도 전합니다. 명절 갈등은 집집마다 모양을 달리합니다. 대가 끊긴다느니 아들 귀하다느니 옛말을 방패로 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대를 잇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살아있는 다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유지됩니다. 어느 한쪽만 불을 떼면 다리는 탑니다. 그렇게 다 타버리고 나면 남는 건 결국 가족 파탄의 잿더미뿐이지요. 은주는 오늘 낮 동주민센터 강연에 섰습니다. 나의 이름은 대리모가 아닙니다. 또박또박 발음하며 지난 겨울에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때의 나야 울고 있었지? 근데 봐. 우리는 해냈어.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남편이 재산을 제 동의 없이 옮겨놨어요. 아기 낳고 알았어요. 은주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요. 증거부터 모읍시다. 정오 무렵 권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사 쪽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듯. 그리고 병원장도. 참고로 시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 추가. 은주는 유리컵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복수란 단어가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복수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는 칼이 아니라 무너진 저울을 바로 세우는 추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골목 어기 슈퍼에서 귤을 한 봉지 샀습니다. 아이가 손바닥만 한 귤을 손으로 꾸물꾸물 만지며 웃었습니다. 맛있지? 귤 향은 어릴 적 겨울 방학 냄새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밤, 아이가 잠든 뒤 은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얼굴에는 새로운 선이 그어졌습니다. 슬픔의 선, 버팀의 선, 승리의 선. 나는 파멸을 본 사람이고 또한 통쾌한 결말을 만든 사람이다. 낮고 느리게 말하자 그 말이 거울 속으로 번져 들어갔습니다. 엔딩을 맺기 전에 한 장면만 더 남겨둡시다. 초겨울 아침 재판부의 최종 통지서가 도착한 날, 은주는 한 장의 종이를 가만히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초음파 사진, 병원 팔찌, 첫 모빌 조각, 그리고 오늘의 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상자의 이름은 우리가 지켜낸 것들. 여러분,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누군가는 분노하셨을 테고, 누군가는 눈물 흘리셨을 겁니다. 혹은 저런 일이 정말 세상에 있단 말이야 하고 고개를 저으셨을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피눈물을 참아냈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이다 같은 정의의 순간을 스스로의 손으로 끌어왔다는 것. 오늘의 마무리 멘트, 이렇게 남깁니다. 당신의 이름을 빼앗으려는 모든 손길에 맞서세요. 대리모도, 무능도, 쓸모없음도 당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살아낸 사람, 지켜낸 사람. 여기까지 오후 2시 인생극장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도 숨이 멎는 반전과 시원한 정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림까지 켜놓으시면 어떤 사이다 같은 순간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해주길, 또 한 사람의 아침을 더 단단하게 해주길 바라며 마이크를 내립니다.